실제 시장을 움직인 사건과 뉴스들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일단 오늘은 온도차가 벌어졌습니다. 좀 기존과는 다른 온도차였는데요.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쉬어가면서 그 수급이 소부장단으로 몰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부활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죠. 온기가 코스닥 쪽으로, 그중에서도 소부장 쪽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간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9개 종목이 상한가 갔는데 그중에 5개가 이제 소부장 종목들, 원익 IPS, 테크, 유진테크 같은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좀 활성화 정책과 또 지금 너무 낙폭과대 인식이 맞물리면서 일단 정규장에서는 코스닥 소부장이 오늘장의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에서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쉬어가는 듯 했던 대형주 투톱들이요.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느니만큼 지금 시장에서 또 어떤 전략들 이 시간에 세워봐야 할지 오늘 급등수사본부 함께 해보시죠. 시장 마감 상황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좀 낙폭을 키웠습니다. 8,578포인트까지도 빠지기도 했는데 숨고르기 성격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걸지 지금 시간의 움직임을 보면요. 저희가 오늘 좀 예민하게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1.84% 하락한 8,639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열어볼게요. 네, 오늘 코스닥 보시면요. 모처럼 빨간불입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코스닥이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에서도 이제 소부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선 일단 위협받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간만에 빨간불 2.3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바로 열어볼게요. 지금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의 매도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서 환율의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장가 기준으로 1,530원, 금융위기 이후에 17년여 만에 최고치였는데 지금 시간에서 보면은 1,540원 선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만큼 우리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특히나 오늘 매도 규모가 6조 9천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들의 매도액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일단 개인과 기관은 담아갔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닥 수급에서는 역시나 외국인과 개인은 빠져나갑니다. 기관 홀로 담아가는데요. 사실 코스닥 쪽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좀 야금야금 사모으는 모습이었는데 또 오늘같이 반등이 나오니까 파네요.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애프터마켓 시세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 애프터마켓 시세 먼저 보시면 지금 오늘 투톱을 또 가장 많이 팔았고요. 역시나 소부장단의 색채가 굉장히 짙습니다. 한미반도체, 주석 엔지니어링, 이렇게 유진테크까지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들 색채 뚜렷한데요.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5년간 2배 이상의 이제 증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힌 만큼 우리가 소부장 쪽으로도 손바뀜 좀 낙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는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또 오늘 KB금융도 모처럼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투톱이 쉬고 있는데도 오늘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지금 이 두 종목은 좀 주주환원 기대감과 함께 맞물려서 기대감 실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리스트도 열어볼게요. 네, 오늘 기관들의 매수 리스트 보시면요. 투톱 함께 담아갑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역시 확인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젠슨황 CEO가 내일 방한을 하는데 젠슨황의 색채가 이제 수급 리스트에서는 조금 옅게 나타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게 네이버 쪽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 담아가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좀 옥석 가리기가 그 안에서도 필요한 것인지도 우리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애프터마켓 상승률 좀 보러 갈게요. 상승률 보시면요. 일단은 증권주들, 생명주, 증권과 생명 보이네요. 신세계 오늘 이제 돈을 좀 많이 쓰나 봅니다. 이쪽에서 실적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강했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은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총순으로도 오늘은 한번 볼게요. 애프터마켓 시총순으로 보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낙폭을 4%가량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단순 숨고르기로 봤는데 우리가 내일 장에서는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예의주시해봐야 되는 시간이고요. SK스퀘어, 현대차, 삼성전기 모두 낙폭을 키우는 구간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요. 에코프로뱀, 알테오젠, 에코프로 역시나 파란불이고요. 리노공업, 그래도 소부장단 오늘 리노공업은 현재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유일하게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18시 저녁입니다. 오늘 급등수사본부와 함께 해보시죠. 출발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정종택 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장 일단 놓고 보면요. 투톱 쪽에서는 수급이 빠지고 그 훈풍이 좀 확산되면서 상승 종목 수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투톱, 이제 소부장 쪽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네. 이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좀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한 6거래일 만에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 국가, 이머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좀 비중을 좀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비어졌을 때 또는 뭐 전자, 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구간들이라서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대형주들은 조금 숨고르게 하는 흐름이 오늘 좀 나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수급의 온기가 코스닥 쪽,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온기가 좀 퍼지면서 특히나 이제 전공정 장비주 기업들이 이제 본장에서는 상한가를 좀 터치하는 기업들이 3개에서 한 4개 정도 좀 나왔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대표적으로 이제 전공정 장비 기업들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좀 좋았었고 코스닥도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측면도 분명하게 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연기금 같은 경우 이제 BM이라고 할 수 있는 벤치마킹 지수 로 지금 뭐 아직까지는 코스닥의 비중이 5%고요. 코스피가 95%입니다. 결국 코스피 비중이 좀 90%로 좀 줄어들고 코스닥 비중이 좀 10%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0조 원 규모의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측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승강제라는 부분들도 좀 일전에 좀 브리핑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 증시도 굉장히 조금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들을 승강제라는 어떤 제도적인 정책 모멘텀을 통해서 흐름이 좋았다는 측면에서는 코스닥의 분위기는 사실 정말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지만 사실 좀 상장되어 있으면서도 좀비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도 같이 조금 좀 희석이 되는 모습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들을 좀 이어질 거라 좀 보여주고 있어서 6월 달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죄 없이 조금 하락한 기업들, 낙폭 과대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주에 사실 가장 큰 화두는 젠슨왕의 우리나라 방안인데요. 사실 지방선거 전 그 거래일 날에는 긍정적으로 이 이벤트가 좀 재료가 좀 반영이 됐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LG 그룹주들이 좀 강했던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방한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좀 출고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이제 결국 우리가 어느 섹터를 좀 봐야 되느냐. 결국 AI 하드웨어, 이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로보틱스라는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 시장 자체가 한 이거래
정도 지나고 오늘 좀 3거래일 차인데 사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도주도로 눌러줄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낙폭 과대 주식들 중에서 좀 차별화 장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 주도주와 코스닥 낙폭 과대주를 좀 믹스해서 6월달 시장을 좀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월 시작에 대해서 코스피의 주도주 위주로 유지하되 여기서 이제 코스닥에서 낙폭 과대 종목, 그 안에서 매력적인 쪽으로는 비중을 늘려가 보자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특히 또 매력적인지는 저희가 오늘 함께 또 위원님과 함께 알아볼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바로 이어서 급등주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 VM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대형 메모리로 쏠렸던 그런 수급들이 이제 소부장단, 특히나 전공정단에서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네. 5일선과 21선 뚫고 올라오면서 오늘 거래량도 실렸고요. 네. 보니까 외국인들도 꾸준히 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 랠리를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아직도 저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은 기업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지난번 이 시간에서도 준비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연간 실적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이번 1분기 실적이 너무나 좀 좋았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스닥 150으로 좀 편입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코스닥에 대한 정책 모멘텀들이 조금씩 반영된다고 한다면 결국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플러스 알파로 좀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위주로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였습니다. 아까 좀 얘기 드렸던 뭐 전공정 장비들 기업들 포함해서 VM 같은 경우는 사실 SK 하이닉스한테만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반기에 나왔던 수주 공시를 보게 되면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 대비해서는 아직도 좀 주가가 좀 싸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동사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 부근에서는 항상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 드렸을 때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도 좀 소부장들이 죄 없이 좀 소외되면서 주가가 늘리기는 했지만 오늘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종가 기준은 사실 좀 신고가고요. 뭐 지금 뭐 환율 이슈도 있고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안 쓰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드렸던 숫자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거, 결국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2만 원부터는 계속 좀 추적했던 기업인데 저는 아직도 좀 업사이드는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만 원, 9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눌러줄 때마다 좀 모아간다는 관점 좀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오늘 만들어졌던 어떤 장대양봉의 한 3분의 1 지점, 대략적으로 그 가격선은 한 6만 5천 원 정도 같아요. 요 가격선은 좀 매력적인 가격대니까요. 요 구간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뭐 7만 5천 원, 8만 원, 8만 5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실적 장비주라는 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M 같은 경우 오늘 나왔던 장대양봉의 중간 가격 6만 5천 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7, 8, 9만 원까지 우리 업사이드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이번에 볼 종목은 마음 AI 준비해봤습니다. 5월 초에 살짝 저 부분에서 윗꼬리를 달고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긴 했는데, 존슨항과 함께 이제 뭐 파트너 간담회에서 비공개에서 초청받았다. 이런 네. 이야기 들리면서 오늘도 상한가 직행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재료로 인해서 앞으로 상승 여력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궁금해요. 네, 사실 마음 AI 같은 경우는 AI 좀 소프트웨어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졌던 기업인데, 그 기업 자체가 지금 피지컬 AI 쪽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술적으로는 아직 완벽하게 뭐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마음 AI를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에 대한 어떤 테마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로봇 섹터에서 사실 작년부터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왔던 쪽을 본다면 역시 로봇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왜냐하면 로봇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의 상승률과 성장률이 좋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주가가 좀 프리미엄이 반영됐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 좀 주목됐던 부분들이 바로 로봇과 관련된 인프라죠. 뭐 AI 랜이라든지 통신 장비주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인프라가 깔릴 거라는 기대감들로 연초의 흐름들이 좀 좋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 측면에서는
본격적으로 로봇들이 공장에 투입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과 그런 부분에 잘하고 있는 기업이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봇에 대한 흐름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부품 그리고 인프라,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사실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분류될 수 있는 거는 이제 BD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지고 있는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실질적으로 좀 공장에 투입되면서 데이터들을 쌓을 거거든요. 그 데이터는 앞으로 엄청난 돈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로봇이 플레이하고 활동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젠슨과 뭐 비공개 간담회에 좀 초청된 부분도 있지만 부품, 인프라, 트레이닝으로 가는 그 전망 속에서도 강도 높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을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트 한번 열어주시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캔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보시면 4월 초에 만들어졌던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쭉 올렸다가 내려왔습니다. 그 일자가 4월 6일 월요일이었고요. 주가는 장중에 22%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요 기준봉이 조금 보시면 14,500원 라인들, 요 라인들을 지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5월 7일까지 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수평선을 4월 당시에 요때 가격을 좀 그어보면 이틀 전이죠. 6월 1일 날도 동사 같은 경우는 26.67%까지 상승한 흐름이 나왔고요. 결국 그 캔들을 잡아먹으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완벽하게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들어갔다라는 가격을 보려면 18,000원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서는 우선은 조금씩 중요한 자리들 좀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도 사실 좀 상한가 마감을 해줬지만 한 16,000원 정도 오늘 양봉의 중심값 요 정도는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좀 보이고, 16,000원 지지받는다고 한다면 18,000원을 다시 한번 탈환하고 그 이상까지 좀 열려있다. 그 부분은 로봇에 대한 데이터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마음에 좀 대응해 보신다면 그래도 6월 달에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종목이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두 번째 기업으로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마음 AI에 대해서 분석을 주셨는데요. 결국 로봇은 부품에서 인프라 또 트레이닝 순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마음 AI, 우리는 18,000원 그 넘어서 더더욱 업사이드를 열어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이니까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바로에서 세 번째 종목도 차트를 통해서 만나볼게요.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이죠. 라이콤입니다. 특히 오늘 수급 확산 속에서 또 수혜를 받았던 쪽이 이 광통신 이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장기평성 부근에서 보니까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 또 상한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봐도 되는 자리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수주 공시가 하나 올라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수주 모멘텀이 딱 말씀 주셨던 광통신 쪽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후치츠라는 일본의 자회사인 원피니티한테 광증폭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들에서는 글로벌 티어 기업들한테 레퍼런스를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우선은 대표적으로 광학과 관련된 기업을 본다면 우선은 성호전자라는 기업도 있잖아요. 한번 차트 흐름 좀 보면서 한번 설명 좀 드려볼 텐데, 성호전자라는 기업도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35,000원에서 55,000원까지 굉장히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광학이라고 연결되는 기업 중에 하나는 루멘텀 홀딩스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조를 잘하는 회사가 파브리넷인데, 파브리넷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조 공장이 태국에 있습니다. 태국에서 나오는 광물들과 관련된 데이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리가 아니라 빚이 좀 대체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트래킹해야 되는 중요한 좀 파트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콤도 보시면 사실 끼가 좀 있는 종목이죠. 왠지 탄력성도 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 이게 보시면 사실 그 광학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3월 10일부터 4,000원에서 주가가 대략적으로 한 더블 가까이 좀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던 1차 상승 파동이 나왔던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사실 재료도 좀 소멸되고 좀 시장에서 살짝 좀 관심도 멀어지고, 아까 대표적인 기업인 성호전자도 우행보를 좀 하다 보니까 섹터적인 관심이 좀 멀어졌던데 오늘 그 단심을 다시 한번 좀 살려냈던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루멘텀 홀딩스도 사실은 뭐 수요일 날 열렸던 간밤 흐름은 좋지는 못했지만 그 전날 흐름에서는 한 20% 가까이 상승한 흐름을 보였고 소폭 좀 눌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재차 좀 상승하면서 광학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거래량이 최근에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올라가는 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라이콤이라는 기업은 오늘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왔고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중장기적인 파트 쪽에서 광학이란 모멘텀을 가져간다는 기업에서는 우리가 또 워낙 바닥권이니까 손익비 또 좋은 자리라는 측면에서도 세 번째 기업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라이콤 지금 광 증폭기 관련된 수주가 오늘 나왔고요. 그래서 상한까지 캥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광학 모멘텀을 받으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다려보면 좋을 자리고 지금 굉장히 가격 매력도 발생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도 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 이번에는 정정택 위원의 수익 사건 파일도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정정택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대부분의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GMB스에코 무려 181.9% 상승률이고요. 인텍플러스 156.1%, 그 밖에 SNCS와 QRT, 덕산, 네오룩스도 굉장히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좀 점검받고 갈게요. 위원님,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6%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은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심도 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빨간불 켜고 마감하긴 했는데 어떤 자리인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지난번에 한번 리뷰 드리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소부장 기업들이 좀 소외되는 구간 속에서도 주가 움직임과 무빙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특히나 5월 말부터 한번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25,000원 부근부터 3거래일 동안 강한 양봉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한번 상승 일파가 좀 나왔고 그 뒤로는 한 5거래일, 좀 6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오늘 그래도 상승폭을 좀 확대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좀 경신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기판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크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봤을 때 기가비스라는 기업이 이제 일본 기업한테 수주도 좀 받았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또는 뭐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이 이제 뭐 방산 기업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기판에 들어가는 주요한 소재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오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덕산 하이메탈과 네오티스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판에 대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 뭐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목표 주가도 좀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5, 6거래 정도 흐름이 나왔고요. 앞으로는 뭐 오늘 고점을 뚫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좀 요때 이후로 좀 거래량 좀 줄면서 재차만 좀 거래량 좀 늘어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정배열 상태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2, 3거래일 정도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156% 상승률 보여준 인텍플러스였는데요. 여전히 거래량과 정배열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 여력 더 남아있다. 우리 관심권에 계속 홀딩해봐야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리뷰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S-오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유가가 사실 뭐 등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전쟁 전후로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장은. 맞습니다. 그 속에서 수혜 기대감으로 우리 이 종목도 계속 홀딩 유효한 자리인가요? 저는 아직도 홀딩 관점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S-오일을 단순히 좀 정유주라고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좀 민감하죠. 그리고 사우디로부터 이제 최대 주주가 아람코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도 굉장히 좀 잘 받아올 수 있는 기업이고 사실 하반기에 좀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샤인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지금 유가 상태도 아직은 고유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사실 요 당시 좀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요 당시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고 나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구간이었고 그리고 교착 상태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길어지는 과정 속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우상향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로 좀 원자재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좀 교착 상태다 보니까 상승폭을 좀 내려갔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좀 스크리닝을 좀 해보니까 정유화, 특히 이와 관련 소재 기업들이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6월부터는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게 둘째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좀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화학 소재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지난 거래일 그리고 오늘 거래일까지 포함해봤을 때 양봉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위로는 아무런 이동평균선이 없기 때문에 위에도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군이니까요. 오히려 저는 지금 뭐 밀집되어 있는 요 이평선들이 정별 만들면서 발산하면서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O일 부담 없이 진입해서 지금 좀 위쪽으로 룸을 더 열어놓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리뷰 도와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종택 위원의 원픽 관심주도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오늘 한양 ENG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투자 포인트는 우리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로 아무래도 이제 전자와 닉스가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깔리는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동사와 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STI라는 회사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텔이라든지 글로벌 좀 고객사가 좀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 향으로만 좀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 중요하게 올라온 공시 중에 하나가 5월 26일 날 올라왔던 CDS 수주 공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보시면 사실 CCSS라는 약품 처리 관련된 부분들은 마진이 조금 좋지 못하거든요. 근데 CDS라는 부분은 농도, 밀도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불량을 방지 위한 UHP 특수 설비 제조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부분 사실 돈이 안 돼요. 결국엔 CDS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해외향이라는 기대감들 봤을 때는 동사가 주가가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고객사지 않을까라고 우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좀 이제 QRT라는 종목을 이 방송에 좀 추천드리기도 했었지만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특수 밸브를 또 개발한 회사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어떤 검사 쪽에 대한 부분들 측면에서는 동사는 또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반도체 플러스 우주항공 또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상장된다는 기대감들 물론 관련 sek터들이 주가 움직임 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올해 주도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뭐 민간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우주에 대한 발사한 행위 자체를 높여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이 두 가지 투트랙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요 라인들, 그러니까 3만 원 라인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좀 지지 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좀 이중바닥 만들면서 추세를 좀 돌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5월 27일에도 유의미한 좀 거래량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37,500원 돌파해서 추가 상승까지도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얘기 좀 드려보자면 한양 ENG 목표가는 37,5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27,5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양 ENG 목표가 37,5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종택 위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명성욱 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도 좀 모든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네, 코강거약 개인 대 외국인 혈투 지속인데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코스닥 강세, 거래소 약세겠죠? 그렇죠. 네, 오늘도 좀 이 개인과 외국인의 혈투가 지속됐는데 사실 위원님과 함께하는 몇 주 내내 이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았던 규모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그런 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이대로 괜찮을까요? 시장이 참 좀 난해하죠, 지금. 네. 제가 이제 코강 거야, 뭐 어떻게 보면 사자성어 쪽 같은데, 우리 앵커님이 말한 것처럼 거래소만 그동안 상당히 8,000포인트가 넘는 이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하고 이제 외국인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은 약간 좀 관망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고요. 개인은 지속적인 매수. 지금 6월 달 들어서 이제 3거래일 거래가 됐잖아요. 이 3거래일에 지금 외국인은 무려 18조 7천억을 팝니다. 또 개인은 14조 9천억을 사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국내외 지금 그 IB라든지 투자은행이나 뭐 증권사들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10,000포인트 내지는 뭐 12,000까지 막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에 대한 상당히 앞으로 긍정적 이런 시각으로 이제 그런 수치를 내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외국인은 뭐 매일매일 천문학적인 매도를 합니다. 지난달에도 엄청 많이 했고, 제가 그래서 오늘 연초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매도를 보니까 130조가 넘는 이런 매도를 보이고, 개인이 이제 그걸 거의 대부분 바치는 모습이어서 약간 경계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는 뭐 조정을 받아도 지수가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죠. 오늘 이제 모처럼 반도체 소부장 전반의 반전이 코스닥 종목, 뭐 거래소 종목 할 것 없이 강하게 전개되면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강세의 모습으로 이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 성장형 펀드, 이 우리가 이제 국민 성장형 펀드가 근래에 이제 발매가 된 그런 펀드죠. 근데 요 말은 말 그대로 성장형 펀드, 성장주에 투자한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지만 바이오라든지 또는 2차 엔진 로봇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떠서 개인들의 무차별적인 매수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염려가 됩니다. 삼전 하이닉스의 전망은 뭐랄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가가 어떤 주식이든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전망은 거의 대부분이 다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계감이 드는 이런 모습이고요.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 지금 미 증시도 급락이 전개됩니다. 엊그제 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컴 실적 좋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근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망했다. 약간 부진하다. 뭐 요런 평가를 하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급락하고 지금 미 증시는 프리마켓이 지금 전개되죠. 장 열리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CPU, 인텔이라든지 AMD 이런 주식들이 물론 초반에 지금 급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반도체 전반에 대한 경계의 관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소외됐던 코스닥도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차트 몇 개만 간단히 봅니다. 자, 먼저 지금 화면의 차트는 삼성전자의 주가예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최근에 3거래일 조정받는 가운데
외국인은 18조가 넘는 매도에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근래에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오늘도 지금 005930 삼성전자 어제도 1,300만 주, 오늘도 1,200만 주. 외국인의 매도는 굉장히 지금 집중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경계감이고요. 하이닉스도 이하 동문이고 그리고 009150 삼성전기의 주가인데 삼성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연초 20만 원대에서 지금 200만 원대가 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요런 고점에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변동이 크게 되죠. 2, 3일 만에 뭐 30% 이상의 조정이 전개되는 모습이고 또 LG 이노텍 전부 다 뭐 목표치를 갖다가 뭐 천정부지로 높이는 이런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 단기적으로 30에서 40% 이런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은 시장이 이런 우리 IT 대표 기업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가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점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자체가 부담이고요. 또 거꾸로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다. 이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소의 선별적 접근은 필요하지만 너무 무차별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을 뒤늦게 하는 것은 좀 경계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로 코강거약이라고 달아주시고요. 너무 오른 것도 또 너무 빠지는 것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거 주의해서 우리가 시장에 좀 접근을 해봐야 할 텐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도 함께 열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프로파일링 단서는 물 들어왔다 날아오른 소부장주로 달아봤습니다. 지금 오늘 투톱이 좀 쉬어가면서 볕이 들었던 게 소부장 쪽이었어요. 그렇죠. 숨을 고르니까 숨통이 좀 트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쪽에 편승을 해봐야 하는 시점인 건지도 궁금해지는 게요. 어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또 5년간 2배 이상 증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 안에서 주목을 해봐야 한다면 어디에 또 주목을 특히 해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전반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자체가 너무 수직으로 오르는 모습이어서 이 자체가 부담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요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이 전개되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무차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반도체 소부장은 물론 당연히 삼전 하이닉스 요 반도체 전반의 긍정적 시각으로 AI에 대한 이런 투자 확대 이런 부분으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세게 오른 반도체 소부장 전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에 일주일 동안 낙폭이 심화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 일주일 전에 사신 분들은 다 손실이 많이 났다가 오늘 반전이에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삼전 하이닉스도 암만 좋아도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이 조금 어느 정도 전개되는 그런 모습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주가가 아주 강세를 보였던 소부장 전반의 기업을 봅니다. 먼저 화면의 차트는 뭐 여러분 아침부터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간 유진테크죠. 오늘 상 들어간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항상 주식을 볼 때 유진테크의 주가도 오늘 거를 빼면은 이게 어떤 사양이에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조정받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정받을 때는 나물나라다가 상승하면 또 그 종목에 대한 막 떠들입니다. 자, 유진테크의 모습이 상이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상한가가 무너진 모습이죠. 상한가에서 지금 상이 대략 30% 수준이라면 22%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7, 8% 정도 지금 하락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 모습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요거는 이제 원익 IPS. 원익 IPS도요. 오늘 상이어서 좋지만 이렇게 어제까지의 주가는 최근에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좋아도 오늘 상 쳐서 좋다 이 자체로 투자가 우리가 뭐 무조건 좋으니까 내일 산다 이런 관점은 접근하면은 조금 안 되겠죠. 항상 조정받을 때.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주가는 일주일 내지는 뭐 2, 3주 급락이 나왔던 종목군들. 테스의 주가도 봅니다. 테스의 주가도 이것도 오늘 정규장에서는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죠. 역시 고점에서 일주일간 급락이 나온 시점. 항상 보면은 제가 그 투자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령 뭐 테스를 갖고 있다. 그럼 거의 대부분 이 고점에서 사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는 안 사고. 근데 이제 오늘 상으로 들어갔지만 이 상으로 들어간 테스도 역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한 5% 정도 지금 밀려 있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또 급등이 전개된 원익 IPS. 이 원익 IPS도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상 들어간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살 수 있는 논리가 있는지, 즉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무차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서 바치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외국인들은 왜 천문학적인 물량을 정리를 합니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 블랙록 같은 데에도 엄청난 물량을 다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급등의 종목은 항상 경계하고 조종이 좀 깊은 종목,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소부장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전략들 더 면밀하게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위원님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도 열어볼게요. 낙폭심화 바이오 이제 담아볼 때로 달아봤는데요. 사실 진짜 걱정인 쪽은 뭐 반도체 소부장도 아니고 바이오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손을 좀 선뜻 나가기가 어려운 시점인데 지금 좀 담아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네. 속이 많이 상하죠. 네. 우리가 이제 거래소만 막 뜨고 코스닥은 이제 계속 조정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방송하면서 그럽니다. 거래소 시장은 대한민국 증시고 코스닥 시장은 무슨 당나라 시장이냐. 완전히 왜곡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게 코스닥의 대표 기업들이 지금 거래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또는 현대그룹, LG그룹 뭐 이런 그룹사 전반 그러니까 지수와 영향이 밀접한 이런 종목군들이 간헐적으로 반전이 세게 나왔고요. 아까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반도체 소부장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전부 다 조정받은 주식들이에요. 그렇게 조정받고 반전이니까 거래소 지수 8천이 삼전 하이닉스가 절대 영향을 미치고 일부 종목군들의 반전의 모습이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성장주 섹터에 이제 바이오하고 그리고 로봇. 근데 로봇은 이제 함께 어느 정도 지금 반전이 전개되는 이런 모습인데 바이오 전반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하면은 성장주 섹터는 로봇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과거에 2차 전지도 그랬고 수익을 내기 어렵죠. 앞으로 성장을 모토로 해서 우리가 이 산업을 키워야 되는 산업인데 돈은 지금 되지 않는 이런 분들. 그러나 이제 이런 성장주들의 이제 바이오의 대표 섹터는 기술 수출이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건데 신약 개발에는 뭐 임상이라든지 또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완성하는데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은 모습이니까 기술 수출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현대인들의 고민 이거 이제 비만이죠. 그래서 비만 테마 이런 것들인데 비만 관련 주가들도 작년에는 엄청 좋았다가 금년도에는 좀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수출 그러면 실제 막연하게 기술 수출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기술 수출 일라이릴리의 기술 수출을 한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약품의 주가를 간단히 한번 봅니다. 한미약품의 주가를 보면은
이게 지금 한미약품의 주가예요. 최근에 이제 릴리에 기술 수출을 하면서 상당히 예전 같으면은 기술 수출하면은 뭐 점상은 아니어도 굉장히 급등의 모습이 전개되는데 지금은 워낙 반도체에 꽂혀 있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니까 기술 수출 자체가 평가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대래 눌려 있는 모습. 이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과 더불어 또 오스코텍의 기술 수출도 나오는 거죠. 굉장히 좋은 호재이고 좋은 내용이에요. 성장주 관점에서.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전부 다 밀리는 모습. 이건 시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 반도체 편중된 이런 모습이니까 또 장기 조정의 모습을 보이니까 한번 반전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전반의 종목군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기술 수출을 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는 제가 볼 땐 너무나 이제 매력적인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종목 더 간단히 말하면 스킨 부스터 이쪽 부분에서 이제 LNC 바이오 이미 저점에서 이제 한 40% 정도 이미 상승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숨어 있는 소외당한 섹터에서 바이오 전반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는 긍정의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위원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현대오토에버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위원님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중기 투자자에게 좀 좋은 종목이다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전략 업데이트 해주실까요? 예,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하고 요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지금 한 70% 이상 상승의 모습을 보였죠. 소개한 시점은 항상 우리가 주가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조정받고 반전 보인 시점, 이 시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토에버는 이제 지금 로봇 테마로 지금 반전이 나오죠. 3거래일 조정받았는데 내일 정도 약간 밀린다라면 재차 또 진입이 필요하다. 항상 오를 때는 안 되고 조정받을 때. 그래서 오토에버 충분히 앞으로도 좋은 시세인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 SIMT 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상승률력 충분하다 말씀 주셨는데 우상향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업데이트 해주실까요? 예, SAMT인데 SAMT도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또 신고가 내기 일보 직전이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전반에 긍정적 시각 그리고 또 IT 유통 관련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SAMT의 주가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 실적이 굉장히 신장됐죠. 재작년에 한 600억의 영업이익을 냈다면 작년에는 1,100억. 그리고 이제 주가도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시키면서 한 단계 도약의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2거래일 또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수준까지 오르는 모습이에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가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주가가 약간 조정받았을 때 여기서는 이제 관심이 들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틀 떴죠. 이런 데에서는 이제 접근 금지. 추후에 조정받는 거 보면서 뭐 다음 주에 상황 봐서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하면 그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SIMT까지 종목 점검 받아봤고요. 저 이번에는 위원님의 내일장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스바이오메디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포인트 잡아주세요. 예. 바이오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오들이 지금 굉장히 힘겨운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코스닥의 대장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전이 남을 리가 ABL 전반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인체 이식용 그러니까 피부라든지 뼈 이런 걸 이식하는 이런 기업이고 스킨 부스터 관련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차트만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는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스킨 부스터 셀로디엠에 대한 긍정적 시각. 그래서 바닥권이니까요. 밀리면
적극적으로 매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가 28,400원, 목표치는 일단 단기적으로 20% 35,000원, 손절가 24,000원 관심 필요하다 말씀 드립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방송 이후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르는 주식만 오르고 그러나 오르는 주식이 한번 빠지게 되면 30-40%가 하루 이틀 만에 빠지는 롤러코스터의 이런 시장,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하는 것보다는요. 항상 성장성이 좋거나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밀려있는 바닥권 종목 이런 것들을 공략해야지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좋은 수익도 낼 것이다. 그래서 잠시 후 바닥권 주식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고요. 급등 수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